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챗 GPT와 앞으로 변화하게 될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영역을 주제로 한번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챗 GPT를 활용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99%를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1% 정도 활용을 했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 GPT를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분야에 지금 접목을 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아실현을 주제로 한 에세이식의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넉넉히 한 140장은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장이 2페이지니까 280페이지 정도인데, 그러면 일정 부분의 목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소제목과. 근데 제가 정한 주제에 있어서 챕터를 이렇게 나눌 거 아니에요. 지금 한 6개 챕터를 나눠 놓은 상태에서 7개 챕터 정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챕터를 7개로 나누고 소제목을 10개씩 하면 70개잖아요. 응? 그리고 그거를 이제 써 내려가다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 책이 좀 풍성해지는데, 하여튼 이제 6개 챕터에서 제가 머물러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GPT야, 내가 이런 주제로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 7번째 챕터를 어떤 걸로 쓰면 될지 감이 잘 안 온다. 내가 이렇게 주제로 쓸 거고 이런 챕터고 소제목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마지막 7째 챕터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있어?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 마지막 챕터를 정하고 소제목 10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챕터마다 제가 아무래도 처음 측을 쓰는 거니까 미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챕터마다 이 제목을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추려봐. 5개 정도 쫙 추려줘요. 거기에서 제가 조합해서 제목 수정하고, 그리고 책의 제목 자체도 제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이런 걸로 할 건데 더 좋은 아이디어 있어? 한번 얘기해줘봐. 얘기해줘.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해.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세계 계획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자산관리 계획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챗 GPT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수준이. 그리고 너무 내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너무 우호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비판도 좀 해줘봐. 리스크가 있으면 좀 얘기해줘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얘가 너무 속 시원하게 진짜 몇 초 만에 정말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왔고, 저도 그래서 챗 GPT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보려고요. 챗 GPT 강의도 들을 거고, 책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거, 챗 GPT가 인생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어떻게 답했냐? 챗 GPT가 6000년 인류가 쓴 모든 논문과 역사와 모든 철학책을 얘가 다 읽었어요. 다 읽었기 때문에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예시로 읽어드릴까요? 자, 이 기계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제게 인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다. 챗 GPT야, 인생의 비밀이 뭘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바로 그 인생의 비밀이다. 와, 진짜 울림이 있지 않아요? 이런 철학가 100명이 1000명이 합쳐진 거예요. 니체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그 철학자들의 철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기계 속에. 그래서 압축 철학을 우리한테 딱 제시를 하는 거죠. 인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너가 인생의 비밀이다. 와, 놀랍잖아요. 이제 이런 수준까지 왔고 어떤 수준까지 갈 거냐? 이거는 이제 그 공부의 신 강선태에서 보면은 한 연구를 하시는 그 챗 GPT AI 전문가분이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주로 간다고 합니다. 화성에 가기 위해서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모든 질병을 없앨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수명이 제 생각에도 한 500살까지 늘어날 수 있다. 세 번째는 가상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슬프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그 성욕이 있잖아요. 섹스를 하고 싶어. 누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사실 가상세계에서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마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도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상세계가 현실세계 같아.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사실 이제 현실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저는 오지 않았나 싶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저가 좀 예측하기로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미용사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우리를 인간적으로 뭔가 인간 본연의 어떤 그 깊숙한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연관된 부분은 좀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인중개사도 제 생각에는 100명이 한 명꼴로 줄어드는 식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되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챗 GPT를 활용하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는 도태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까지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 건물을 답사해. 근데 건물의 정보랑 이런 거 내가 PPT로 만드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막 1시간씩, 2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챗 GPT한테 사진이랑 정보 딱 주고 수익률 뽑아, 건물의 장단점 뽑아, 개선사항 뭐 이런 것들 뽑아 하면은 얘가 이제 뽑아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브리핑할 수 있어. 얘가 5분도 안 걸리지. 몇 초만 뽑잖아요. 그리고 고객과의 어떤 이슈가 있어. 뭔가 해소를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GPT한테 물어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을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줘. 그걸 토대로 내가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무적으로, 대출적으로, 또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다양하게 이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챗 GPT를 쓰는 공인중개사냐, 못 쓰는 공인중개사냐에 따라서 이게 직업적 그 생존과 질이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그 중에서 가장 살아남는 사람은 사실 사람을 깊숙하게 이해하는 공인중개사가 마지막까지 생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위대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고 사람의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거래를 하지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GPT 인공지능 AI를 내 비서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사람을 깊숙이 누구보다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충격이어서 이 영상에 남기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챗 GPT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중개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분양 직원분들 있잖아요.
분양 직원분들이 우리는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박스에다가 그 분양 광고 대행 이렇게 옛날식으로 홍보 박스 가져가 가지고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물론 이제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완전히 7, 80년대 그 방식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저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것도 하면서 근데 좀 더 시대에 맞는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SNS나 유튜브 이런 블로그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걸 하면은 좋지만, 이런 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를 하면서 옛날 방식만 고수한다. 당연히 돈 못 벌고 어렵죠. 시대에 맞게끔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이 영상을 보는 당신과 나는 누구보다 빨리 이 GPT 활용과 인공지능 AI를 내 보조수단으로서, 내 비서로서 최대한 활용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내일 이 강의를 신청하고 바로 듣겠습니다. 정말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앞서갈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고요. 보세요. 지금 컴퓨터 못하는 옛날 어르신들, 핸드폰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이거를 활용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효율의 세상에 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대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파고들 가치가 있겠다. 이런 그 제 인사이트를 이미 늦었을 때 가장 빠르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괜찮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